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항과 부산항 등 전국 31개 무역항의 올해 항만시설 사용료가 동결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경제 여건과 해운업 장기 불황 등을 고려해 무역항의 선박, 화물 입출항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수 거문도항과 신안 흑산도항 등 국가관리연안항 9곳의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체계를 확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이 기업 유치와 일자리 만들기를 연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지역 내 22개 시장 군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와 시군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고 가고 싶은 섭 사업과 숲속의 전남 사업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업, 건설 분야를 포함해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졌는데요.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최근 이뤄진 인권단체의 조사 결과 여수 지역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김모 군은 지난 10월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을 꼬박 일하며 받은 시급은 4,600원. 최저임금에 턱없이 모자랐고 업주는 법대로 해달라는 김 군을 해고했습니다. 결국 인권단체가 나서 항의한 뒤에야 김 군은 당연히 받았어야 했을 임금 6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최저시급 달라고 했거든요. 잘렸어요. 저 같은 학생은 한 대가 밟아요. 이런 일들은 적어도 여수에선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가 이번 달 실시한 여수 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편의점과 동네 횟집부터 유명 호텔, 대형 마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 4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곳이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은 70% 이상이 아예 없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너무 많다는 거고요.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는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 등으로 뾰족한 해결책은 찾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그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서명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 이런 인식을 좀 그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게 그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양심 없는 업주들과 유명무실한 단속기관 사이에서 청소년들은 오늘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시가 2017년 시행되는 지역 농림축산식품 사업에 참여할 농민과 생산자 단체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 사업은 농림사업 등 모두 70개 사업으로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 시청과 읍면사무소 등 신청기관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 분야와 관련된 보조사업으로 여수시는 오는 3월까지 심의를 거쳐 신청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등 주요 선수들이 떠나간 전남 드래곤즈가 올해 시즌을 위한 새로운 판짜기에 나섰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에서 지난해 19골을 기록한 공격수 조석재 선수를 영입하고 전남의 좌우측 수비수인 현영민, 이슬찬 선수와 재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또 올해 자유선발과 우선지명으로 김경재와 한찬희 등 신인 선수 5명을 보강했습니다. 한편 전남 드래곤즈의 올해 홈 경기를 모두 관람할 수 있는 2016년 시즌 카드는 오늘부터 판매됩니다. 광양시 태인동과 금호동을 연결하는 태금교가 완공됐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4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12년 태인동과 금호동을 연결하는 태금교 조성공사에 들어가 3년 8개월여 만에 총 연장 215m, 폭 28.5m의 규모로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태금교가 올해 2월 개통되면 진월과 하동 방향의 교통 분산에 따른 물류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명당 3지구 분양 활성화,
태인동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올 한 해 동안 미래 산업을 키우는 데 치중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광주의 자동차 100만 대,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인데요. 둔화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 묘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2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다면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의 첫 단계로 광주 광산구부터 전남 한평군에 걸친 빅그린 산단에 자동차 전용 산단 설계를 시작합니다. 부품 공장들이 모여들면 완성차 업체가 들어오게 되고 이를 통해 현재 서산 화성과 더불어 60만 대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광주의 자동차 생산량을 100만 대로 늘려 전국 2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윤장현 시장이 임기 내 착공을 약속한 도시철도 2호선을 어떤 공법으로 첫 삽을 뜨게 될지도 올해 초 결정될 예정이고 2016 광주 비엔날레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하는 등 새로 생긴 문화전당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도 집중합니다. 전남 역시 미래 먹거리로의 선택과 집중을 선택했습니다. 정부가 규제 프리존으로 설정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에너지 신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삼아 한전이 있는 나주를 전기 자동차가 중심이 된 에너지 시티로 만드는 초석을 다집니다.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예향남도의 판소리와 도자기, 정원 등 풍성한 전통 문화 자원을 연료 삼아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교육계가 올해부터 학생교육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상호교류에 인색했는데 과연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김양훈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난 9월 체결한 상생발전협약이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광주 전남 교육 공동 발전을 위해 올해 10대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합니다.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도농 진로체험학습 교류를 비롯해 학교 역사 찾기 공동 진행, 교직원 교환 근무 확대 등입니다. 빛고올 혁신학교와 무지개학교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진로 진학 취업 분야도 서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배움으로 학생들이 용기 있게 꿈을 키우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편찬 문제는 올해 다시 한번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국정교과서 대안으로 새로운 거민정 교과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정체성을 세우고 우리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결국 해를 넘겨 극한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쟁점은 간단합니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어디서 충당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지방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정부 공약이기 때문에 국고로 지원돼야 한다는 교육청 입장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썰렁하고 상담에 그다음 원화 모집에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책임을 떠넘기고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보육대라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내에 처음으로 식품 가공기업이 들어서 항만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내 5,100여 제곱미터 면적에 냉동 냉장 창고 시설과 분류, 가공, 포장 설비를 갖춘 식품 가공기업 주식회사 CM푸드 트레이딩이 준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CM푸드 트레이딩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냉동 수산물을 수입 가공해 일본 등지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광양항 자유무역 지역의 식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첫 번째 기업입니다. 전라남도와 산하 공기업 등에 적용되는 전라남도 생활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저임금의 120%에 해당하는 시간당 7,248원을 2016년 전라남도 생활임금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전라남도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됐으며 전라남도와 도, 산하, 지방공사, 출자, 출연기관 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도내 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최근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수산기자재,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 등의 분야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전문가, 어업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해양바이오 기술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해양관광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연계, 생산자,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등도 검토됩니다. 새해 들어 어민들의 복지와 해양산업 분야의 제도가 일부 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민과 복지와 관련해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4톤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황사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되는 날씨입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나쁨 수준,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 있는데요. 양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174, 서울이 133, 군산이 164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서너 배가량 높은 상태입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5도로 어제보다는 4, 5도가량 떨어지겠고요. 내일 아침은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과 내륙 많은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뿌연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 끼는 가운데 밤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이 5도, 광주 11도, 대구 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